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 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정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로 중상해 당하신 심하게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중상해 중에서도 뇌손상과 척추손상이 두 가지는 중추신경계 손상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회복이 일반 신경손상 환자분에 비해서 엄청 느리게 회복되시고요. 또 후유증도 아주 심하게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 손상을 입으신 중상해 환자분들은 간병인이 꼭 필요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만 간병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쭉 평생 필요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하던지 아니면 간병인 대신에 가족 중 한 명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뛰어들던지 결국 누군가의 도움으로 평생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간병인의 도움은 소송 중에 법원 신체 감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치화가 되고요. 간병인이 필요하면 몇 시간이 필요한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의사에게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평생 필요한 장래 간병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간병을 평가할 때 평소에 이렇게 간병하시던 그런 내용들이 영향을 그대로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송 전에 간병을 보호자가 했는지 간병인이 했는지 아니면 같이 했는지 또 간병인이 있었다면 한 명 썼는지 두 명 썼는지 공동 간병을 다른 환자들과 함께 했는지 병원에 있었던 시간은 얼마였는지 이런 내용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의무기록에 간병과 관련된 유리한 상황들이 충분히 남겨져 있어야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가 간병이 어렵고 실제로 간병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의무기록에 구체적으로 한 명이 했는지 두 명이 했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야 법원 신체 감정을 통해서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막상 신체 감정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별도로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법원 신체 감정에서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도요. 공동 간병을 썼다,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보호자도 간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간병이 필요 없다고 하거나 필요해도 조금만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되면 막상 이거를 반박할 자료가 남아있어야 충분한 간병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간병을 하실 때도요. 그럴 때 간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요 간호기록지나 의무기록에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간병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간병비의 경우에는 과거의 간병 기록의 내용도 미치게 되지만 현재 환자의 상태, 장래 건강 상태, 간병 시간과 기간 이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면 저희 보상가 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보상가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가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